예, 대우조선 호화 출장 외유 의혹으로 논란을 일었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조카가 대우조선에 특채로 합격됐다는 의혹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특별 채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2009년 2월에 대우조선에 이제 정규직 그 사원을 뽑는데 특채로 입사를 하는데 이때 딱 한 명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채용 점수도 미달이 되고 그다음에 사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송희영 주필의 조카라는 게 드러났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도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고 또 연임. 사실 남상태 사장이 그해 2009년 3월에 연임을 해버립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혹여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고위직 쪽에 청와대라든가 이런 쪽에 뭐 부탁을 했다는 그런 각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송희영 주필이 이런 부분을 작용을 해서 이런저러한 걸로 연임을 했다라고 하면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이걸 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전 여기에서 두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젊은이가, 이 조카 되는 젊은이가 정말 정정당당하게 능력이 돼서 여기에 취직이 됐는데 뭐 한 번도 없었다며요. 여태까지 특채가 대우조선해양엔. 보통 1년에 예? 2번 정도 필요에 의해서 대졸 신입사원을 뽑곤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특채하고는 다르죠. 이번의 공채하고는. 경우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한 예. 사람인데 또 중요한 거는 그 어떤 합격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여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 네,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남상태 사장도 연임이 됐었던 데다가 송희영 전 주필의 친형까지도 사회 이사로 위촉이 됐었다라는 예. 그런 정황에 대해서 일단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카도 아무리 그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권위주의를 심는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맞물려 가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분위기가 가족적으로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의혹이 됩니다. 전 이 문제가 밝혀져야 되는 게 아니 젊은이가 능력이 있는데 괜히 그런 의혹 받아가지고 창창한 젊은이의 미래가 망가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길이 막히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취직이 좀 어렵습니까 젊은이들. 그런데 이 지금 취직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젊은이들한테 이거는 의혹을 밝혀야만 반드시요.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의혹을 밝혀야 그럼요.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언론계에 계신 분의 조카인데. 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 내용대로 이제 뭐 수조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조윤선 그 지금 장관은 임명이 됐습니다만은 조윤선 저 장관이 문제가 됐던 건 딸의 이제 그거는 인턴 가지고도 엄청난 공분을 샀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취직을 거기다가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대기업이고 근데 이것이 과연 그럼 송희영 조카 한 명의 사건이겠느냐 한 명의 경우이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들이 이런 아름아름 들어가는 그들만의 리그로 채용되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이라도 좀 이거는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야죠. 예, 일단은.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갖고 있는 법 감정하고 이 법의 생각하고. 처벌하고는 또 네.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이 송희영 그 전 주필의 경우에는 이 조카를 그 취직을 시키는 걸 받고 남상태 회장의 연임을 성공시켜줬다. 그러니까 연임을 성공시켜주는 대가로 조카가 특채에 들어갔다. 이것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알선수재에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실정법상의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청와대에 로비했다라 그러면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사로 일했던 분도 검찰의 참고인으로 지금 출석하는 모양이죠. 네, 지금 조사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MB 사실 지금 밝혀지기는 MB 대통령의 사진사였다라고 하는데 정식으로 고용된 사진사는 아닌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우조선의 고문으로 위촉이 됩니다. 위촉이 돼서 2년간 2억여 원의 급여를 받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명 사진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인데 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새누리당의 분과위원장을 지금 겸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B 정부 시절에서부터 어떤 맥락에서 이런 고용이 됐는지 또 하나는 지금 송희영 주필의 사립대 대학 교수인데 역시 사회이사로
또 위촉이 형이죠. 네, 형이죠. 송희영 전 주필의 송희영 형이. 전 주필의 예. 형이 교수로 계시는데 또 그 대우조선의 그 사회이사로 또 위촉이 예. 됐었고 예.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알겠습니다. 대우해양조선에 엄청나게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 예. 사실은 그 물건 구매 당담 임 차장이라는 사람이 예. 8년간 180억을 또 해먹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죠. 이런 맥락하고 어울려지면서 사실 대우조선이 총체적인 부실이 아닌가 그런 비판이 많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영 전 주필의 조카 되는 그 젊은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취업에 목을 메고 추석 가까워져 가족들 만나기도 싫다고 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철저히 파헤쳐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